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선명해지는 진실들이 있어요. 어떤 건 아프게 깨닫고 어떤 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해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은 아직은 실감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아, 맞아. 저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느끼게 될지도 모르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말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신뢰를 깨뜨리기도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가벼운 농담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거나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 혹은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 때문에 후회했던 순간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할 가능성도 커지고 그만큼 약점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루이자 메이 올컷은 침묵은 오해를 줄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실수도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사실 신뢰받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말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죠. 공자는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많다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 신뢰받는다는 뜻입니다. 또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가장 적게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게 말할 때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혹은 인정받기 위해 많은 말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말의 양이 아니라 그 말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1세기 중엽 로마의 지도적 지성인이었던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말을 삼가는 것은 꼭 해야 할 말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말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 침묵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중국 속담 중에 입을 닫으면 후회할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말하는 것보다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에 신중함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을 잘하는 법보다 말을 아끼는 법을 더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약점도 많아지고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되 그 한마디가 진실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용히 미소 짓고 경청하는 사람이 결국 더 신뢰받고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진실 중 하나가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심지어는 무심코 한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엘리너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사실 그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느끼지만 정작 그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어떻게 평가하기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더 신경 씁니다. 데일 카네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즉,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처럼 남들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정작 남에겐 크게 관심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실수를 하면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가 남의 실수를 오래 기억하고 있나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을 봤다고 해도 몇 분이나 기억할까요? 그 순간 하고 쳐다볼 수는 있지만 곧 자기 볼 일을 보느라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명상록의 저자로도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들 대부분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느라 정작 자기 삶을 놓치곤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스스로를 무대의 주인공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옷을 잘못 입고 나와도 발표를 하다가 작은 실수를 해도 나만큼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신경 쓰는 것만큼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걱정하는 것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는데 시간을 쏟기보다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사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인생을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들은 마치 법칙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깨닫게 되죠. 내가 베풀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보답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선한 행동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진심으로 도왔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오해를 사기도 하죠.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 세상은 그만큼 돌려주지 않는 걸까?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그것이 보답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진정한 선행이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 만약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돌려받아야 해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선행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심은 대로 거두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심지 않으면 절대 거둘 수 없다. 즉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반드시 그 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풀었던 것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까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선행은 영혼을 맑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이유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기대 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반대로 내가 베푼 만큼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 삶의 방식이기 때문인지. 어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결국 나 자신은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한 행동이 배신당하는 세상을 보며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대 없이 베푸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삶의 선물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 분명 내게 잘해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결국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한 번 실수한 것뿐일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번 아닌 사람은 진짜로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성을 숨길 수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엔 좋은 모습만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나죠. 우리는 종종 상대가 변할 거라 기대하며 관계를 이어가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저 사람이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노력하면 관계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깨진 관계는 이어져도 예전 같을 수 없다. 한 번 깨진 유리는 붙일 수 있지만 금이 간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금이 간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는 여전히 금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애써 억지로 맞추려는 노력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잘 맞지만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어긋나죠. 그럴 때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면 결국 상처받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내려오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아무리 저어서 섞으려 해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결국 다시 분리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는 사람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나는 맞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쉽게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계속해서 실망시키는 사람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철학자 칼리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떠나야 할 사람은 결국 떠나게 되어 있다. 누군가를 억지로 붙잡고 있지 마세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진짜로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아닌 사람은 진짜로 아닌 것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말고 나에게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도 변하겠지. 내가 노력하면 상대도 변하지 않을까.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기대를 품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연인이 서로를, 친구가 친구를 바꾸려 노력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습관이란 제2의 천성이다. 즉,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과 사고방식이 결국 우리의 본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가져온 태도와 습관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는 노력은 결국 지친 나 자신만 남게 할 뿐이죠.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격은 나이 들수록 더 강화된다. 젊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변화할 여지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성향과 가치관이 더욱 공고해집니다. 즉,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누군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나쁜 습관이나 행동을 바꾸려 했었지만 그 사람이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 왜냐하면 사람은 외부의 압력으로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변할까?가 아니라 나는 있는 그대로의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고 결국 당신은 지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위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론 사람은 완전히 변하지 않지만 스스로 변하려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선택할 때만 가능합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가 변할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답이 아니오라면 굳이 기대하며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거나 조용히 거리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깨달음은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깨달음은 아픔을 동반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조금씩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오해도 많아지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으며 베풀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한 번 아닌 사람은 결국 진짜로 아니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죠. 이런 깨달음들은 때로는 씁쓸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배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조금 더 지혜롭게 바꿔주고 불필요한 기대와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저 이런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배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깨달음들이 모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